자, 반갑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또 원격 수업을 하게 되어서 이번 시간은 원격 수업으로 할 거고요.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 나갈 진도는 97페이지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97페이지까지 나갈 거고요. 시험 전에는 뭐 질문을 받고 뭐 자율학습을 하는 그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볼 내용은 어디냐면 여기 얼마 안 돼요. 95페이지. 오늘 세 쪽만 보고 끝낼 거니까 열심히 잘 들으시면 됩니다. 직선 마지막 내용인데,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주어진 벡터의 수직인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을 구할 때 뭐가 주어졌냐면 직선이 하나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직선이 주어지면 우리는 지난번에 구할 때는 이 직선에 대해서 한 점, 여기에 A라는 뭐 x1, y1 이런 점이 주어지고 여기에 대한 방향이 주어졌어요. 방향 벡터. 이러한 방향 벡터.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번 시간에 볼 건 뭐냐면 방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방향에 수직한 벡터를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이러한 벡터. 방향에 수직한 벡터를 하나 주고서 직선을 구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방향에 수직한 우리가 여기 얘를 앞으로는 n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n벡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n벡터는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의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 법벡터, 노말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으로 표시하면 법선이구나, 법선 벡터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점 P라는 점이 있겠죠. 이러한 점 P가 있을 때 점 P를 종점으로 갖는 그러한 어떤 위치 벡터가 생길 거예요. P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이 P 벡터. 성분이 x, y인 P 벡터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P 벡터를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하나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얘를 마찬가지로 A 벡터 x1, y1 이렇게 두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런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식은 수직인 성질을 이용한다면 결국에 어디가 수직이냐면 벡터를 하나 선정할 수 있는데 A에서 P로 가는 요 벡터 AP 벡터죠. AP 벡터하고 뭐랑 수직해요? AP 벡터하고 3분의 AP하고 그냥 n벡터하고 수직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P 벡터하고 n벡터 내적한 게 0이다. 우리가 수직이라는 표현이랑 똑같이 내적이 0이다 라고 쓸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AP 벡터는 뭐가 돼요? AP 벡터는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내적 n벡터를 한 게 0이다. 이 얘기고요. 얘를 다시 쓰면 OP 벡터는 스몰 p 벡터, OA 벡터는 스몰 a 벡터. 내적한 게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직선을 벡터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을 성분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P 벡터가 x, y였고요. 성분이 A 벡터가 x1, y1이었어요. 얘를 내적하면 어떻게 돼요? 내적하면 성분으로 써보면 일단 x 빼기 x1, y 빼기 y1 이 되겠죠. 내적 n 벡터는 A,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얘가 0이라고요. 이 내적의 식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라 라니까 A 벡터 A 곱하기 x 빼기 x1 더하기 B 곱하기 y 빼기 y1 이렇게 됩니다. 이게 0이라고요. 그래서 얘도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벡터 표현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A랑 B, A, B가 법선 벡터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1학년 때 했던 거랑 반복적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직선 주어지고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별 내용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여기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쉬는 시간입니다. 창문 및 출입문을 모두 열어 도시를 환기시켜주세요.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책상 및 개인용품은 청결하게 닦아주세요. 이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2m 이상 거리를 꼭 유지해주세요. 다시 자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에 뭐 설명 나와 있고요.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지금 벡터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이때 n벡터가 법선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두 번째 성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여기 있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박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보기를 보시면 1,2를 지나고 여기가 a가 1,2이고 마이너스 2이고 법선 벡터가 1,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1이랑 3을 쓰고 시작하라고요. 1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써먹으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5번, 6번 적용하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잠깐 수업 멈췄다가 해보시고 수업을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셨다고 보고서 문제 5번을 보시면 뭐 별 내용 없습니다. 법선 벡터 주어지면은 어떻게 쓰라는 거죠? 얘를 그냥 1번을 푸시면 1에다가 x-2 마이너스 4에 y 빼기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은 0 이렇게 풀라는 얘기예요. 그쵸? 얘를 정리를 하라는 얘기인데 2번을 풀 때 또 마찬가지로 풀 수 있지만 얘를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차피 마이너스 3이랑 5가 x, y항의 개수예요. 마이너스 3x, 5y가 무조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상수항이 붙고 0이 될 건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10을 만족해야 돼요.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대입했을 때 만족하게 상수를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계산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50이니까 뒤에는 플러스 50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5y 플러스 50은 0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별 내용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 6번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어요. 평행한 직선.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번 보시면 n벡터가 2,3인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4예요. 라고 구하려면은 따라서 어떻게 돼요? 2x 빼기 아니죠. 여기가 n벡터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c가 되는데 c는 0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계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4를 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c는 14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4는 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번도 해보죠. 직선. 얘 수직인 직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직선에서는 방향 벡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2죠. 그죠? 여기에 수직이니까 요 1번, 2번 직선에 있는 요 직선의 방향이
다시 여기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버펙터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버펙터가 마이너스 3,2고 a가 마이너스 1,4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버펙터가 마이너스 3,2니까 얘가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1넣으면 마이너스 1,4넣으면 얼마죠? 11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11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시면 되는데 얘를 우리가 또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나는 방향 이렇게 버펙터가 싫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얘 수직한 애를 하나 구하는 거예요. 수직한 성분을 구하면 2,3이 바로 보이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그죠? 얘를 방향 벡터 u로 갖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도 마찬가지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방향 벡터 분의 x 성분 해주고 방향 벡터 분의 y값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럼 얘를 양변에 이제 얼마 곱해야 되죠? 양변에 6을 곱해서 정리를 하시면 얘가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3은 2y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얘를 넘기시면 좌변을 우변으로 넘기시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1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다 연결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적용하기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는데 우리가 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L1, L2 이렇게 있으면 이것들이 방향 벡터 U1, U2 얘네들로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U1, U2가 아니라 법선 벡터 법벡터 만약에 L1의 수직한 벡터를 얘를 N1 L2의 수직한 벡터를 뭐 N2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을 갖고 N1, N2 사이의 각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벡터 사이에는 각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N1, N2 사이에는 각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지금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N1, N2가 이루는 각을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N1의 연장선을 쭉 긋고 그죠? 연장선 그 다음에 N2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N2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겠죠? 수직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각도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요만큼의 각도가 나오겠죠. 사이각이. 그런데 요 각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파란색 각이랑 요 각이 세타예요. 세타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사각형이죠. 여기가 사각형. 여기가 사각형이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요 각도는 어떻게 돼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2파이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N1 벡터를 선생님이 바깥쪽으로 그렸는데 N1 벡터가 이렇게 수직인 벡터 N1 벡터 방향을 이쪽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이쪽으로 잡을 수도 있죠. N1 벡터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랬을 때 N2 벡터랑 이루는 각이 여기가 나와요. 여기는 당연히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 수 있는 게 결국에는 N1, N2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가 세타 또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n1, n2 법선 벡터 내적하고 크기로 나눠준 값 이렇게 얘를 했을 때 나오는 이 코사인 값이 결국에는 요거의 코사인 값이나 요거의 코사인 값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 정도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 하나만 보고서 수업 마칠 텐데, 마지막 내용이 이제 원의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1학년 때 했듯이 직선의 방정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했죠. 그 내용인데, 원의 방정식 내용은 뭐 교과서상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좀 머리를 써야 돼갖고 설명을 한번 할 테니까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은 그냥 이렇게 생겼죠. 원은 뭐 한 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원이에요. 그쵸? 그래서 원의 중심을 우리가 A라고 해볼게요. x1, y1. 그죠? 원 위에 한 점을 우리가 뭐 P라고 해보겠습니다. x, y.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구하고 싶냐면 결국에는 똑같아요. 하는 건 똑같아요. 만약에 위치 벡터 시점 5로 가는 위치 벡터가 여기에 스몰 p 벡터 얘가 있다고 할게요. x, y 이렇게 똑같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스몰 a 벡터 x1, y1 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니까 우리가 어떤 걸 쓸 거냐면 a p 벡터를 생각을 할 거예요. 이 a p 벡터는 크기가 r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쓸게요. 빨간색 a p 벡터 크기가 반지름 r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a p 벡터 아까 어떻게 쓴다고요? 스몰 p 벡터 빼기 스몰 a 벡터 크기가 반지름 r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원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한 겁니다. 벡터로 나타낸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똑같아요. 얘를 또 성분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얘랑 똑같은 얘기가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의 크기가 반지름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얘를 성분으로 표현하면은 p 벡터 빼기 a 벡터는 어떻게 되죠? x 빼기 성분으로 x 빼기 x1, y 빼기 y1이 크기가 제곱이 반지름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했을 때 크기의 제곱은 내적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크기의 제곱은 내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적은 성분의 곱의 합이니까 x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원의 방정식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방정식은 우리가 많이 봤던 그 형태, 중심이 x, x1이고 x, y1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원의 방정식인 걸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 7번 한번 볼게요. 문제 7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에 풀면은 이게 약간 1학년 때 했던 자취의 방정식이랑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인데 또 이게 처음 보면은 좀 생소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한번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1번을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그죠? 그래서 문제 7번을 보시면 7번에 1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의 P의 위치 벡터를 x 벡터라고 하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게 헷갈리시면 어떻게 해볼 거냐면 아까 여기서 했던 요 내용을 반대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반대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x벡터 대신에 p벡터, 우리한테 익숙한 스몰 p벡터 쓸게요. 여기 전 p의 위치 벡터가 스몰 p로 쓰니까, 그죠? 그러면 p벡터 빼기 a벡터의 크기가 5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했던 거 보면은 얘를 보면은 그냥 끝인데, 얘를 한 번 더 풀이를 해보면 p벡터를 5p벡터, a벡터를 5a벡터 그냥 길게 써봤습니다. 이게 5래.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p 벡터의 크기가 5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아까 설명대로 다시 쓰면은 a라는 점이 있고 p라는 점이 있는데, 그 a점 p점을 시점과 종점으로 갖는 벡터 a p 벡터의 크기가 r이라고 했어요. 5라고 했죠. 여기서 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p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찍을 때마다 반지름 길이, 그 벡터의 크기가 5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길이가 5인 원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문제 7번, 8번을 지금 멈추고, 강의 멈추고 한번 혼자 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풀어보셨을 텐데요. 풀면은 똑같은 거 이해하셔야 돼요. 좀 표현만 다른데 내적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 말은 자기 자신 내적하면 크기의 제곱이 되고 얘가 4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R이 4인 원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거랑 똑같은 거 이해를 하셨으면 되고요. 8번 처음에 보면 또 어려울 텐데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8번 아까 문제 상황 똑같은데 이번에 식이 달라요. 식이 다르면 얘도 생각을 해볼게요. p벡터, a벡터, 내적 p벡터, b벡터 는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똑같이 얘 쓰면 어떻게 돼요? a p벡터가 되겠죠. 내적 p-b벡터는 b p벡터가 되겠죠. 는 0 이렇게 돼요. 이 말은 a랑 b라는 점은 고정으로 있는데 p는 움직이는 점인데 어떤 걸 만족하면서 움직이냐면 a에서 p벡터를 생각한 거랑 b에서 p벡터를 생각한 거랑 수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런 p점들은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점만 p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p가 여기 있으면은 뭐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a p벡터, b p벡터가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점 p는 APB, 각도 APB 생각했을 때 90도가 나와야 돼요. 원주각인 거죠. 그쵸? 이렇게 원주각이 되는 거예요. 원주각.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크기는 모르지만 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이 있으면은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벡터들은 모아놓으면은 걔네들이 원을 그리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에 2번에 보면 어렵다, 얘는 또 다른 애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같은 애입니다. 식이 생소하지만 우변을 좌변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는 0이 나왔죠. 얘를 x벡터로 묶으면, 내적으로 묶으면 x벡터 빼기 a벡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를 다시 보면은 굳이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x 빼기 0벡터 내적 x 빼기 a벡터 이렇게. 그죠? 이제 어떻게 돼요? 구조가 똑같죠? 똑같은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8번에 2번은 사실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a 벡터, 5p 벡터, 5
x벡터 대신에 스몰 p로 쓰면은 얘가 op 벡터 내적 ap 벡터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O랑 A가 있는데 P라는 점은 OP 벡터랑 AP 벡터랑 얘가 내적으로 90도로 만나는 그런 점들을 P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그거죠. 얘도 똑같은 거죠.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예요. 얘는 선분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내용을 할 거고요. 중간고사 우리 중간고사 보지는 않지만 중간고사에서 정해진 범위는 여기까지가 우리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프린트 틈틈이 잘 푸시고 문제 푸시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고사 정비 잘 하시고 일단 오늘 원격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